요즘 생성형 AI 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확산 모델, 디퓨전 모델이죠. 그렇죠. 정말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고 목소리도 만들고 심지어는 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 구조까지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무작위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점차 선명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진짜 마법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바로 그거예요. 마법. 근데 이게 정말 마법일까요? 그냥 노이즈를 뿌렸다가 다시 지우는 그런 단순한 과정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좋은 걸까요? 그 안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확산 모델의 풀이의 공간 관점이라는 논문이 바로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아주 흥미로운 접근의 논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산 모델의 성공 비결을 뭐 신경망 구조나 아니면 학습 데이터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할 때 네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 그러니까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 자체에 현미경을 들여댔거든요. 맞아요. 데이터를 무작위로 망가뜨린 뒤에 복원하도록 학습시킨다. 이 기본 원리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논문은 정말 무작위로 망가지는 게 맞을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주파수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꺼내들죠.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존 모델의 어떤 예상치 못한 약점을 발견하고 완전히 새로운 해법까지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럼 그 렌즈를 통해서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이 논의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일단 주파수라는 렌즈, 그러니까 풀이의 공간이 뭔지부터 알아야겠네요. 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아니, 이미지를 주파수로 본다는 게 상상이 잘 안 가거든요. 음악이라면 뭐 저음, 고음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림에도 주파수가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음악에서 웅장하게 깔리는 베이스나 첼로 소리가 저주파라면요. 네. 날카롭게 귀를 파고드는 하이햇이나 바이올린 소리가 고주파죠. 이미지도 똑같습니다. 아, 이미지도요? 네, 이미지 전체의 색감이나 완만한 형태, 그러니까 큰 그림에 해당하는 정보가 저주파고요. 아하. 사물의 경계선, 머리카락 한 올, 옷의 질감 같은 아주 세밀한 디테일, 이게 바로 고주파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냥 픽셀 덩어리가 아니라 큰 그림 정보랑 디테일 정보의 합으로 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좀 감이 오네요. 그런데 표준 확산 모델, 그러니까 DBPM이 이 주파수 정보를 동등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게 이 논문의 첫 번째 발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노이즈를 뿌린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 어떻게 달랐는데요?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DDPM은 고주파 성분, 즉 디테일을요, 저주파 성분, 그러니까 큰 구조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일찍 파괴해버립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왜 그런 차변이 생기는 거죠?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한 것도 아닐 텐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죠. 그 원인은 신호대 잡음비, SNR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호대 잡음비요? 네, 자연 이미지 대부분은 원래부터 저주파 신호가 고주파 신호보다 훨씬 강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이미지 전체를 차지하는 하늘의 푸른색, 이게 저주파 정보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주파는 헤비급이고 고주파는 플라이급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DDPM은 이 체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주파수 영역에 동일한 강도의 노이즈를, 말하자면 똑같은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아, 그럼 헤비급 선수는 가볍게 버티는 펀치를, 플라이급 선수는 그냥 맞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즉 원래 신호가 약한 고주파는 SNR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정보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와, 정말 직관적인 설명이네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디테일이 먼저 사라지고 큰 그림이 나중에 사라진다. 그럼 이걸 거꾸로 학습하는 생성 과정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죠? 반대 현상이 일어나겠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그림부터 그리고 나중에 디테일을 채워넣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치 화가가 스케치 먼저 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DDPM 안에 숨겨져 있던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이어지는 계층적 생성 방식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 그게 왜 문제죠? 큰 그림 먼저 그리고 세부 사항을 채워나가는 방식,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디퓨전 모델의 그림을 잘 그리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문이 던지는 가장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모두가 비결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이 사실은 결함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결함이요?
네, 바로 그 고주파를 먼저 망가뜨리는 방식 때문에 생성된 이미지의 디테일 품질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비결이 아니라 결함이라니 이건 완전히 판을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조금 기술적인 이야기지만 확산 모델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수학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어떤 약속이죠? 노이즈를 한 단계씩 제거해 나가는 각 과정의 데이터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 그러니까 예쁜 종 모양을 따라야 한다는 가정이죠. 이 약속이 지켜져야 모델이 길을 잃지 않고 원본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DDPM이 고주파 영역에서 그 약속을 어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플라이급 선수 비유를 들었잖아요. 네네. 약한 고주파 신호에 너무 강한 노이즈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분포가 엉망으로 찌그러져 버립니다. 더 이상 예쁜 종 모양이 아닌 거죠. 아, 논문의 저자들은 실제 이미지 데이터로 실험해서 이걸 숫자로 증명해 보입니다. 숫자로요? 얼마나 차이가 났는데요? 두 분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KL 발산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가 0에 가까우면 쌍둥이처럼 똑같다는 뜻이고 클수록 전혀 다른 놈이다라는 의미죠. 네. 실험 결과를 보니까 저주파 성분에서는 이 점수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고주파 성분에서는요. 그 점수가 저주파보다 수십 배, 거의 10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100배요. 그건 그냥 작은 오차가 아니네요. 모델이 고주파 디테일을 복원할 때마다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수준으로 길을 헤매고 있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 셈이죠. 그리고 그 작은 헤딩들이 수백 번의 생성 단계를 거치면서 누적돼서 최종 결과물의 디테일을 흐릿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정말 무서운 실험을 하나 더 합니다. DDPM으로 만든 이미지에서 고주파, 즉 디테일 정보만 싹 걷어내서 실제 이미지의 디테일과 비교한 거죠.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충격적입니다. 아주 간단한 분류기만으로도 둘을 거의 100%의 정확도로 구분해냈습니다. 100%요? 그 말은 DDPM이 만들어낸 디테일은 진짜처럼 보이기만 할 뿐 통계적으로는 완벽한 가짜라서 기계는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모델이 진짜 같은 질감이나 날카로운 경계선을 만드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군요. 네, 전체적인 구조는 그럴듯하게 흉내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가짜 티가 확 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문제의 원인은 명확해졌네요. DDPM이 고주파를 너무 거칠게 다루는 바람에 디테일 표현에 구멍이 뚫렸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겠어요? 모든 주파수를 공평하게 다뤄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정확히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논문의 핵심 제안, Equal SNR입니다. Equal SNR. 네, 이름 그대로 모든 주파수 성분의 신호대 잡음비, SNR을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즉 이퀄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이죠. 잠깐만요. 모든 주파수를 똑같이 망가뜨린다고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 소리를 똑같은 크기로 줄여버리는 것 같아요. 섬세한 균형이 다 무너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주파에서 고주파로 가는 그럴듯한 계층 구조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퀄 SNR은 무식하게 똑같은 노이즈를 뿌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아까 저주파는 헤비급, 고주파는 플라이급이라고 했죠. 이퀄 SNR은 각 체급에 맞게 노이즈를 조절합니다. 즉 신호가 강한 저주파에는 강한 노이즈를, 신호가 약한 고주파에는 약한 노이즈를 추가해서 상대적인 정보 손실률을 똑같이 맞춰주는 겁니다. 아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을 맞추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모든 주파수가 공평하게 정보를 잃게 만든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가우시안 약속을 깨는 문제도 해결이 되나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고주파 신호가 갑자기 강한 노이즈에 휩쓸리는 현상 자체가 사라지니까 역방향 과정의 분포가 아주 안정적인 종 모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험에서도 문제가 됐던 고주파의 KL 발산 점수가 저주파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델이 더 이상 길을 헤맬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론은 정말 완벽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 현실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퀄 SNR이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냈나요? 특히 제가 걱정되는 건 고주파 디테일을 살리려다가 기준 모델이 잘하던 저주파 생성 능력,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그리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상황,
이런 게 벌어지진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연구자들도 바로 그 점을 가장 궁금해했습니다. 고주파 문제를 해결하는 대가로 전체 이미지 품질, FID 점수를 희생해야 한다면 의미가 반감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 표준 이미지 데이터셋에서 DDPM과 SNR의 성능을 정면으로 비교했습니다. 결과는요? 두근거리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SNR은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기존 DDPM과 동등한 성능을 보였고요. 동등이요? 네. 그리고 특히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와, 잠깐만요. 그 말은 고주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면서도 저주파 생성 능력은 전혀 잃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더 좋아지기까지 했다고요? 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결이라고 믿었던 저주파 우선의 계층적 생성 방식이 사실은 모델의 성능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 거죠. 그럼 진짜 실력 차이는 역시 고주파 디테일에서 드러났겠네요. 아까 그 1000%짜리 가짜 디테일 감별사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DDPM 이미지를 족집게처럼 골라내던 그 감별사가 SNR로 만든 이미지를 보자 거의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오, 정확도가 거의 찍기 수준으로 떨어졌죠. 더 이상 통계적으로 가짜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같은 디테일을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이야, 거의 완벽한 위조주패를 만들어낸 셈이네요. 감별사가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라니. 연구자들은 여기서 확인 사살을 위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더 설계했습니다. 어떤 거죠? 이름하여 점 실험입니다. 점 실험이요? 네, 검은 배경에 정해진 개수의 하얀 점만 무작위로 찍는 아주 극단적인 고주파 생성 과제를 만든 겁니다. 아, 디테일만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미지의 큰 구조, 즉 저주파는 전혀 없고 오직 작고 날카로운 디테일, 고주파만 존재하는 거죠. DDPM에게는 그야말로 무덤과도 같은 실험이었습니다. 완전히 고주파 능력만 보겠다는 거네요. 결과는 어땠나요? 예상대로였습니다. SNR은 실제 데이터처럼 정확한 개수에 아주 선명하고 쨍한 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반면에 DDPM은요, 실제보다 더 많은 수의 점들을, 그것도 전반적으로 뿌옇고 흐릿하게 생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고주파 특징을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 명쾌한 실험이었죠. 오늘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뭔가 거대한 미스테리가 풀리는 기분이네요. 결국 표준 확산 모델인 DDPM한테는 디테일은 나중에 라는 자기도 모르는 고집 같은 게 숨어 있었던 거군요. 네, 일종의 편향이죠. 그리고 그 고집이 모델의 발목을 잡아서 정작 가장 중요한 디테일 표현력을 갉아먹는 원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런데 SNR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나타나서 그 고집을 없애버렸어요. 모든 주파수를 공평하게 대우했더니 전체적인 그림 실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테일 표현력만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고요. 네, 이 연구는 단순히 더 좋은 그림을 그리는 AI를 만드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AI 모델을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아, 모델을 가진 귀납적 편향. 좀 쉽게 말하면 모델이 세상을 인식하고 추론하는 선입견이나 습관을 깊이 이해하고 조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고주파 디테일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의료 영상에서 아주 미세한 암세포를 찾아내거나 천문학 이미지에서 희미한 별이나 은하를 분석하는 작업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겠죠. 와, 정말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겠네요.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훨씬 더 현실적인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데 악용될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아, 그 문제도 있군요. 네,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항상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Flipped SNI라는 DDPM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고주파부터 생성하는 방식도 시도해봤는데 실패했다고 짧게 언급합니다. 하지만 만약 언젠가 그 방식이 성공한다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해 전체 우주를 그려나가는 AI. 그런 AI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예술적 혹은 과학적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